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어찌됐든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장 초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로 하락을 하나 싶었는데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장 후반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뭐 경기 방어주나 이제 뭐 헬스케어,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까지도 좀 큰 폭은 아니지만은 이제 조금 내려갔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국제 유가는 이제 이란과 하마스 간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WTI는 2.88% 그리고 브렌트는 2.4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주목을 했던 거는 이제 미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 발표였습니다. 이제 헤드라인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 상승하면서 예상치 이제 1.6%를 상회를 했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 2.3%를 이제 상회한 점이 좀 시장에 이제 부담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물가가 좀 잡히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예상치를 벗어났죠. 아무래도 여기에는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영향을 이렇게 좀 받아서 에너지 제품들 이런 비용들의 상승이 좀 컸고요. 게다가 뭐 내일 발표되는 이제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이제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아서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도 그렇게 좋은 얘기를 좀 끌어내지를 못할 텐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참고로 이 9월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전년도 대비해서 헤드라인은 3.6%, 근원은 4.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달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의견이 이제 페드 위원들 사이에서 분열됐다라는 내용이 좀 담겼고요. 참석자 대다수가 뭐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은 뭐 일부는 필요 없다고 기준금리를 지금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통화 정책을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금의 이런 기준금리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에 연준 위원들 모두가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 이제 경제 지표나 국채 금리 이런 쪽으로 지금보다 투자자들이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오늘 이어졌는데 FOMC 회의 의사록을 좀 뒷받침해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와줬습니다. 애틀랜타 여는 총재 보스틱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좀 하락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 오기까지는 이 긴축 스탠스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고요.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기 이전에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비둘기적인 인물이라 좀 그러려니 했는데 월러 이사 같은 매파적인 인물이 오늘 좀 순한 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패드워치를 보면은 이제 11월 그리고 1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근데 이제 지금 이란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집트 쪽에서 가자 지구의 인도 도시 지원을 위해 가지고 양측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양측에다가 6시간짜리 이런 휴전을 제안을 했지만은 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뭐 지상군 투입도 준비하고 있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벌써 지금 양측 합쳐서 4,8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동에서 지금 전쟁의 여파가 지금 국제 유가에 좀 그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조금 유가가 진정이 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도 내려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4일째 연속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장 우리 또 상당히 그 강하게 좀 출발을 또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자, 미국 보니까 말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뛰었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아주 좋은 그 얘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만큼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던 만큼 지금 저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응이 조금 반가운데요. 미국 증권사 이 TD 코엔에서 생성형 AI 최대 수혜주라고 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70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468인 걸 감안을 하면 목표가를 진짜 엄청 높게 잡은 건데요. TD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좀 지니고 있기도 하고 향후에 이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요즘 좀 비만 치료제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까지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이 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신장 질환의 이런 진행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임상 결과를 공개를 하니까 6% 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까지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덴마크의 경제를 살린 이제 위고비에 이어서 오젬픽까지도 추후에 얼마나 큰 이슈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엑슨모빌 주가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뭐 오늘 국제유가가 좀 급락한 탓도 있겠지만은 이 엑슨모빌이 $600억 큰 돈을 들여가지고 셰일가스 시추업체인 파이어니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엑슨과 모빌이 이제 합병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M&A라고 하고요. 두 기업이 이제 결합을 하면은 추후에 미국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퍼미안 분지 일대에 독보적인 셰일 오일 업체로 올라설 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이 버켄스탁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13% 하락을 했습니다. 뭐 미국 증시에서는 보통 이렇게 상장 첫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드문데 버켄스탁이 이런 편견을 깨버렸고요. 버켄스탁 같은 경우에는 1897년에 인체공학 밑창을 개발하면서 좀 성장을 한 기업인데 현재는 독일의 명품 샌들 업체로 주 고객층이 여성층이기도 하고 향후에 미국이나 유럽 이외에 좀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떨어진 주가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엔비디아도 상당히 좀 좋았고 목표 주가까지도 좋게 보는 데가 나왔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훨씬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자 암젠이나 뭐 일라일리 주가도 같이 좀 좋았습니다. 4%대 강세였고 반면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밀리면서 쉐브론 또 뭐 이쪽 그 어디죠? 엑슨모빌 여기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말이죠. 27,000대에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다가 이제 27,000대가 좀 밀렸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27,000에서 조금 밀렸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어도 이렇게 좀 별 반응이 없던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9월 PPI가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니까 바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7,000가 깨졌다. 그리고 현재는 달러 기준으로 해서 3% 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오늘 밤에 또 이제 9월 CPI 발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만한 좀 모멘텀이 이렇게 좀 나와준다면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 일정이 내년으로 좀 밀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따라서 이제 당분간은 지금처럼 쭉 횡보 등락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하마스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활용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걸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얘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좀 모금을 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이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이 가상자산 분석 업체 비트오케이는 하마스와 연결된 이 계좌에다가 4,100만 달러가 2021년부터 입금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마스 같은 이런 무장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러 단체로 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재들을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가상자산을 검은 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밝혀진 금액 말고도 더 큰 금액이 뒤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족집게로 좀 불리면서 이제 억만장자로도 유명한 폴 튜더 존스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좀 좋게 평가를 해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과거 2020년 5월쯤에 이 존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탔어서 쪽집게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런 인물이 지난 10일에 이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언급을 한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같이 짓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이 비트코인이랑 금의 비중을 높일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체 자산을 찾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2020년 때처럼 다시 올라와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